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불과 12일, 엊그제까지는 5연승을 달성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야, 최근에 연승 좀 하다가 좀 고꾸라지면 또 고꾸라지고 또 연승하다가 고꾸라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참 피로하네요. 정신적으로 좀 피폐하고. 근데 어찌됐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다시 분위기를 또 잡아 올라면은.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특별히 제작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주간 경기들 이따 뭐 아시안컵 예선인가 그것까지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국내 농구 KBL 한 경기 있는 것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모비스랑 가스공사인데 모비스는 개막 후 총 4경기를 치러가지고 1오바 3언더입니다. 1오바 3언더를 기록했는데 그나마도 딱 한 번 오바 났던 것도 0점으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오바 났던 거였어요. 자, 현 시점 페이스 수치 랭킹 10개 팀 중에 9등입니다. 전형적으로 언더 성향의 아주 강한 양동근의 모비스는 언더 성향의 팀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균 득점도 9등이고 이러한 매우 저조한 득점력을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2점 슛 성공률이 극악으로 나쁘기 때문입니다. 2점 성공률 9등. 10개 팀 중에 9등, 꼴찌에서 2등이라는 거죠. 반면 3점 성공률은 2등이에요. 그러니까 2점 슛, 인사이드에서 퀄리티가 너무나도 좋지 못하는 게 바로 모비스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가스공사의 수비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비스의 지금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인사이드 퀄리티. 그러니까 내각 슛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죠. 근데 가스공사는 현 시점 전패팀답게 디펜레이팅이 압도적인 꼴찌, 압도적입니다. 혼자서 110이 넘어가니까 그 정도로 디펜레이팅 꼴찌인데 가스공사를 상대했던 팀들의 2점 성률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삼성이 57%를 기록했고 정한영이 57%, DB가 62%, 소노가 47%. 소노는 좀 아쉬웠지만 대체로 가스공사를 상대한 대부분의 팀들이 2점 슛 성률이 대부분 꼬라 박은 적 없이 다 평균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비스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점이었다는 이 2점 이하 투율이 가스공사 상대로는 상쇄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가스공사는 직전 소노전에 2점 슛 51.2% 훌륭했고 3점 슛 40% 이상을 기록해서 매우 훌륭했고를 기록을 하면서 충분히 이겨야 될 야투를 기록했으나 리바운드를 10개 차이로 압살을 당하면서 패배를 했어요. 가스공사도.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직전 경기는 솔직히 이겼어야 되는 야투 소노보다도 야투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근데 리바운드 차이가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 가스공사는 이번 시즌의 리바운드 꼴찌 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이 리바운드가 약점이다. 가스공사는 리바운드. 모비스는 아까 2점 슛 야투가 약점이라고 그랬어요. 가스공사는 리바운드가 약점입니다. 근데 모비스는 개막 후 4경기를 단 한 번도 상대팀 상대로 유의미하게 리바운드를 압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얘네가 리바운드 이긴 경기는 골랑 2개 차이로 이긴 게 전부입니다. 그 정도로 리바운드를 정말 잘 따내는 팀과는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즉 이 경기는 서로 간의 약점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매치업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이 경기의 가장 화두는 가스공사가 직전 반등에는 야투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직전 경기에 아주 좋은 야투, 고효율 야투를 기록한 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일시적 이게 뽀록이었는지가 정말 매우 중요한 관건인 경기인데 가스공사의 야투율이 핸디 언업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가스공사 칼자를 쥐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핸디 언업으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비스는 페이스 랭킹 9위에 불과한 정말 느린 팀이지만
자, 홈에서 어찌됐건 두 경기를 치렀는데 두 경기는 모두 페이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홈에서 치른 두 경기는 두 경기 모두 페이스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평균 73.1로 이는 홈 경기 페이스 2등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모비스입니다. 자, 이 점을 좀 더 부각을 좀 시킬게요. 모비스는 아직 홈에서 첫 승리가 없고, 그죠? 홈에서 지금 아직 승리가 한 번도 없었고, 가스공사는 개막하고 승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양 팀이 서로 간에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양 팀 기본적으로 수비가 잘하는 팀 또한 아닙니다. 이거는 수비가 자, 플레이오프에서 동기부여 간절하니까 언더 잘 뜨는 건 기준 좀 낮아지고 아는데 그 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은 수비가 좋으니까 진출한 팀들이고 얘네는 수비가 나쁜 팀들, 좋지가 못한 팀들이고 가스공사는 디펜레이팅 대놓고 꼴찌고 모비스는 5등 딱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가스공사가 지금 이번 시즌 4경기 치렀고 4번 모두 단 한 번도 80점 미만으로 실점을 한 적이 없었죠. 다 80점 이상만을 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기본적으로 실점이 많이 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가스공사가 얼마나 비벼줄 수 있느냐, 얼마나 얘네도 득점을 따라붙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우선 가스공사가 모비스가 리바운드를 좋은 팀이 아니니까 리바운드를 크게 압살당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라거나랑 벨란겔의 이 공격적 퍼포먼스도 좀 인상적이었고 이게 좀 유지가 된다라면 저는 오바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솔직하게 분석 심도 있게 안 하고 그냥 보면 야 모비스도 존나 못하고 가스공사 전패잖아. 언더 봐야지. 둘 다 똥대결이네. 둘 다 야투 되게 팅팅팅팅 오질나게 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석인 경기인데 저는 오바 볼게요. 가스공사 프레네 오바 보겠습니다. 가스공사 프레네 오바. 모비스가 생각보다 잘하질 못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모비스는 저는 이번 시장 하위권을 예상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 정리한 사람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야구 KBO 일본 야구는 없고 후라도랑 김강현이 등판하죠. 후라도가 SSG 상대로 정규 시즌에 3경기 등판해서 자, 2번을 7이닝 1실점, 8이닝 1실점을 했으니까 정말 뭐 압도적인 호투를 3번 중에 2번을 했으니까 충분히 SSG 상대로 강하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버프까지 받고 더 또 이번에도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확률 높은 접근이겠죠. 근데 불안 요소는 3경기 모두 이 피홈런을 한 방 이상은 무조건 허용을 했다. SSG 상대로는. 가뜩이나 여기는 대구 라이온즈 파크는 홈런이 매우 제일 잘 나오는 구장이라는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후라도가 2번 등판에서도 피홈런을 맞을 가능성은 대략 6할 이상은 좀 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김강현이랑 삼성은 김강현이가 삼성 상대로 사실 강하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엄청나게 약하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이닝수 대비 탈삼진 능력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강현이가 던지는 이 제일 많이 던지는 구종이 슬라이더죠. 김강현이가 어찌됐건 헛스윙 유도는 삼성전에 정말 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얘가 안 맞았느냐? 그렇다고 이거 3.2이닝 6실점 조기 간판도 8월 7일 날 당한 적이 있었고 6월 3일에도 5.2이닝 3실점이라는 좀 버티는 피칭을 했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 피칭을 했었고 자 후라도도 은근 선발 타임에 SSG 상대로 2실점 이상 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우선 라이온즈 파크고 그러고 후라도가 SSG 상대로 3경기 모두 하나 이상의 표현은 모두 허용을 했다라는 거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엔 김강현이가 얼마나 털리냐 아니면 뜬금호투가 나오냐 이게 제일 관건인 경기예요. 이 경기는. 자 김강현이는 후반기 들어서 굉장히 고꾸라진 투수입니다. 전반기 이거 제가 비교해 적어놨죠. 피안타율도 아주 크게 상승하고 POPS 다 상승하고 ERA 자체도 2점 이상이 상승을 하니까 ERA 방어율 자체가 지금 김강현이가 10월 4일 날에 이 NC전에 이때도 플레이오프였죠.
등판을 하고서 딱 열흘 만에 등판을 하는데 김강현이는 전반기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후반기 때 고꾸라진 이유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 체력적 여파가 굉장히 크게 와닿는 선수다라는 걸 좀 캐치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체력적 여파가 이번에도 또 나올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좀 더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 열흘이나 휴식을 취했으니까 마지막 등반 10월 4일이었고 오늘은 10월 14일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직전 NC전에도 7일 동안 휴식하고 NC전 등판에서 5이닝 10피안타 개두들겨 맞고 7실점 조기 한판 당했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김강현이가 정규 시즌에도 NC 상대로 방어를 9점대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에는 5점대로 이것도 좋은 방어율은 아니지만 NC 상대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SSG가 어찌됐건 지면 탈락으로 업셋이 되는 거죠. 업셋이 되는 건데 SSG가 배당 솔직하게 이게 삼성이 1.3대가 아니라 배트맨 기준 1.5대나 1.6대 받았다? SSG 프레임 안 보죠. SSG 프레임 배당이 낮을 건데. 근데 SSG 프레임이 거의 1.47인가 1.5 정도를 받았잖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배당이 괜찮은 배트맨 치고는. 그래서 저는 SSG 프레임을 서브로 보고 언더를 메인으로. 이거 언더는 심플합니다. 김강현을 우선 열흘 동안 휴식한 김강현을 믿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플레이오프 올언더잖아요. 0.5 언더건 뭐건 올언더. NC 삼성과의 경기부터 다 언더였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언더였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SSG가 진짜 터무니없는 수비 실체가 아니었으면은 2점 들난 겁니다. 2점 들난 거였고 어제도 결국 0.5 언더였고. 그래서 저는 제가 라파 언더는 진짜 어지간하면 안 가는데 지금 이거 상식적으로 플레이오프 시작하고 나서 올 언더 장줄 타고 있는데 언더 안 간다? 저는 좀 쫄보라고 봐요. 쫄보. 그래서 저는 갑니다. 언더. 자, 다음 경기는 주간 축구 모든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괜찮네 싶은 경기만 골라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AI 돌린 진단을 한번 보시죠. 어제 AI가 해외 축구를 정말 잘 맞췄어요. 거의 다 맞추는 것 같은데, 그죠? 그걸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야 AI 진짜 잘하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AI를 제가 제 손수 돌리지만 안 믿어서 안 갔어요. 안 믿어서 그대로 안 가고 제 생각대로 갔다가 정배 위주로 갔다가 좀 적중을 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인데, 자 몰디브랑 타지키스탄입니다. 우선 AI 진단 결과를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차전에서는 타지키스탄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흐름을 잡았고 조상황상 타지키스탄은 승점 극대화 모드 총력전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지 보도 기준 몰디브는 전력 공백 이슈가 이어졌고, 자 선수단 컨디션 난조 그리고 기용 우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큰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타지키스탄 스쿼드 연속성이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랑 똑같은 라인업을 똑같이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 상대 전적 그리고 최근 흐름을 좀 합치면은 저득점 기조 타지키스탄 우위 시나리오 기본값. 그러니까 직전 경기 2대0 떴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결과 고스란히 뜰 가능성이 높다. 예상 스코어도 0대2로 타지키스탄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좀 알아본 직접 조사해본 결과는, 자 몰디브라는 국가는 다들 되게 낯선 국가죠. 인구가 50만밖에 안 되는 국가고 타지키스탄 1000만입니다. 20배 차이. 직전 맞대결에서 점유율 78대 22로 타지키스탄이 그냥 가다 놓고 패는 가패라고 하죠. 가패를 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슈팅 개수 9배 차이 27대 3, 유효 슈팅 개수 11배 차이 11대 1. 아무리 홈원정 바뀌었다지만 이 정도의 전력 차이가 있다라면은 이게 2마인이 아니라 타지키스탄이 1마인을 받은 경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타지키스탄 1마인 접근성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경기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아무리 홈원정이 바뀌었다 그래도 이게 딱 이런 거예요. 이게 전성기 메시, 호날두, 라리가 있을 때 바르셀로나나 오사수나 같은 팀들 만나면 이런 거 떴습니다. 정말로. 이게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 경기에서 원정 간다고 해서 이 지표가 완전히 상반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축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력 차이가 이 정도로 극심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호mon적인 바퀴들어 타지키스탄이 가다놓고 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일반인 접근성 충분히 있다고 봤고, 일본하고 브라질 경기는 이건 네이마르는 계속 결정하고 있었으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밀리탕 직전 경기 우리나라 전에 출전을 했고, 전방은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축 속도 개인기 베이스로 일본의 하이프레스를 노릴 그림. 일본은 미토마 결장으로 와이드 파괴력이 감소했고, 그러니까 미토마가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미토마가 없음으로써 일본의 공격력, 주전 공격수가 하나 없는 셈이죠. 그리고 마에다 역시도 셀틱이죠. 셀틱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거의 밥 먹듯이 우승하는 이 셀틱 소속의 마에다인데, 아시겠지만 마에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빅클럽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기량을 갖춘 선수입니다. 근데 셀틱에서 이번에 안 놔줬어요. 마에다를 판매 금지를 걸어놔 버려가지고 마에다가 이적을 못한 겁니다. 마에다는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난 나가고 싶었다라고 밝혔어요, 대놓고. 그 정도로 기량을 갖춘 선수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경기의 제일 중요한 점은 미토마랑 마에다가 없는 일본이다. 주전 공격수 두 명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대전적 중립 원정 성적에서 브라질 절대 우위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복수의 프리뷰 픽 모델이 브라질 승 및 2, 3점 차 대승을 기대를 제시를 한다. 이거는 AI가 배당 흐름까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해서 이거는 더 머니 라인이 몰리는 쪽은 브라질 마인 쪽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한 건데, 그리고 예상 스코어 1대3, 3.5 기준으로 오버까지 본다 이런 뜻인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마인은 좀 불안하고,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솔직히 잘하는 국가예요, 축구를. 우리나라보다 라인업 개개인면으로 봤을 때 몸값은 우리나라가 더 높을 수 있어도 기타 코칭 스텝까지 고려하면은 일본이 더 체계적이고 더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브라질이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일본 상대로, 미토마랑 마에다 없는 일본 상대로는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7할 이상은 된다라고 봅니다. 배당이 정말 막 터무니없는 똥배당, 어제 우크라이나 승마냥 1.1대. 우크라이나가 미친 국가도 아니고 사실 동기부여면만으로 배당이 그렇게 저조하게 받은 건데, 1마인 아니면 갈 수 없는 배당을 받은 거죠. 1.1대면은 그런 배당이 아니라 충분히 일반승으로도 배당을 맞춰갈 수 있는 경기라는 점. 자, 어찌됐건 이 경기는 3.5 기준으로 오바가 아주 행역배 2배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바도 배당 펌핑용으로 많이 묶어가실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직접 파라과이 전에 총 4골 터졌고 3.5, 그래서 저는 파라과이랑도 4골 터졌으니까 브라질과는 또 골잔치 경기 할 수도 있다 해서 3.5 받은 것 같은데, 파라과이가 직전 일본전에서 유슈팅 2개 기록했고 2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슈팅 2개가 다 골로 이어진 거였죠. 농구로 따지면 3점 100%다 꽂은 셈인데, 저런 게 흔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 일본한테 정말 재수없게 2실점을 한 거였죠. 유슈팅 2개 기록하게 만들고 2실점했다? 이거는 좀 억울한 거고, 사실 직전 파라과이 전에 양팀 통수 유슈팅이 8개밖에 안 나왔으면 그건 언더 경기입니다. 2.5 기준으로 언더 바라봐야 될 경기였어요. 근데 다 유슈팅 성공률이 높아서 3.4골이나 터졌던 거지. 그래서 저는 브라질 경기에서 우리나라 상대로도 유슈팅을 7개밖에 기록을 못했죠. 브라질이 7개 기록해서 5골 쑤셔 넣은 거고. 그래서 저는 오바는 못 간단 마인드가 깔려져 있고 브라질 승 정도만 좀 건져갈 만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랑 파라과이 경기인데, 자, AI 진단은 좀 의외로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브라질전 0대5 대패 직후라 심리 명예 회복을 위한 사실상 총력 운영이 예상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길 가는 초등학생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 홍명보 감독이 지금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 파라과이 전에서는 젖잘싸가 아니라 최소 우리나라 또 정배를 받았고 이기는 경기를 하려고 총력을 다, 여기서 뭐 로테이션 돌릴 이유가 없죠. 당연히 뭐 부상 이슈도 없으니까 총력을 다할 거고, 파라과이 알파로 감독 체제에서 콤팩트 블록, 역습 정책성, 알미론류의 전환 속도를 경계해야 하며 수비코의 경험값이 높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직력은 충분히 괜찮다는 뜻인 것 같고, 자, 해외 배당 흐름은 팽팽한 흐름, 무승부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한국의 동기부여, 그리고 주전, 카드 재가동, 그러니까 풀주전을 재가동할 것을 예상해 보면은 한국이 2대1로 승리하는 게 좀 더 유력하지 않나라는 AI 진단이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AI는 우리나라 승리를 예상하지만 전 못 본 나만 깔려져 있고, 왜냐? 홍명보 감독을 못 믿으니까. 홍명보 감독이 너무 솔직히 말해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승은 못 가겠고, 자, 어찌됐건 파라과이가 직전 일본전에 결론적으로 2실점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위에 제가 아까 브라질하고 일본 경기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미토마하고 마에다, 셀틱하고 브라이턴 소속의 이 두 명이 주전 공격수 두 명이 없음에도 2실점 때려 맞은 거예요. 파라과이는 일본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솔직히 공격진 퀄리티는 훨씬 좋죠. 이강인하고 손흥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대로도 2실점 이상 기대치가 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러고 파라과이 공격진도 라인업만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뉴캐슬에서 그 뭐야 주전인 알미론이 좌측 윙으로 나오죠.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에서 메시랑 같이 경기도 곧잘 뛰는 고메스가 우측 윙으로 뛰고 있죠. 직전 일본전에도 알미론 한 골, 고메스 한 골 이렇게 두 골 쑤셔 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직전 경기 브라질전에 수비했던 꼬라지 보면은 알미론하고 고메스 있는 파라과이한테 클린시트 한다?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실점 이상 두들겨 맞는다. 더 많이 할 수 하면 더 좋고,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얀마랑 시리아인데, 우선은 아시겠지만 미얀마는 그죠? 시리아는 3전 전승, 승점 9점으로 승리 시 본선 조기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이기면 푹 난 거예요, 그냥. 본선 확정. 미얀마는 2위를 지키려면 최소 승점이 필요하지만 직전 1대5 대패로 인해서 심리 전술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다. 양팀 핵심 결정 이슈 특이사항 없음. 직전 경기 스쿼드 라인업과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 시리아는 수직 침투 중앙 타격 재가동 가능성이 높고, 미얀마는 반등 위에서 미드블록 전진 압박을 섰겠지만 전환 수비가 다시 취약해질 소지. 자, 어찌됐건 제가 분석한 걸 좀 보겠습니다. 직전 경기 점유율 72대 28, 슈팅 개수가 21대 5, 그리고 유효 슈팅 개수가 12대 2, 6배 차이. 체급이 달랐죠. 이 아시안컵 예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챔스 룰이랑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챔스처럼 같은 팀끼리 홈원정 바꿔서 2연속 붙는다고 해서, 그죠? 붙는다고 해서 이 스코어가 누적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레알하고 바르셀로나를 레알이 홈에서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럼 캄프누 돌아가가지고 그 뭐야 바르셀로나가 최소 4대0으로 이상으로 이겨야 진출인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조별리그이기 때문에 누적이 안 됩니다. 누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고, 그거랑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되고, 시리아가 이 정도로 그냥 가둬놓고 패스면은 2마인도 아니고 1마인 받는 배당 1.68이다? 갈만하죠. 이건 체급 차이가 아주 현저하게 느껴졌는데, 말레이시아 경기는 그냥 분석 안 하겠습니다. 왜냐 1마인인 줄 알고 분석했는데 2마인 받았더라고요. 배당도 1.4대인가 그렇고, 말레이시아 마인 몰라 그랬는데 2마인이 1.4대다? 안 간단 마인드입니다. 자, 오늘 분석 요렇게인데, 저도 오늘 분석했던 여기서 주간조합표 짤 예정입니다. 좋은 성적하면 내서 우선 흐름 끊고 다시 또 흐름 한번 또 꺾으면 또 연승 타더라고요. 최근 하는 행보 보니까.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맞다. 이거 보여드리기로 했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자, 10개 팀 다 만들었습니다. KBL. 다 만든 거, 이거 다 제가 선수 하나하나 다 만든 거. 오늘, 모비스랑 가스공사 경기. 모비스가 첫 경기 보면서 DB전. 자, DB가 역배승을 해냈고, 언더가 났는데 20.5점 차. 핵언더가 났다. DB의 2점 성공률 54.3%. 이게 딱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비교가 되죠. 누가 리바운드 우위였고, 누가 턴오버가 엄청나게 많았는지, 페이스는 몇이었는지, 페이스는 똑같이 시키니까.
다 정리한 거 다. 모비스 다 정리했고 가스공사 이렇게 다 정리했고. 이거 보시면 돼요. 일시정지하고 NBA도 이렇게 똑같이 30개 팀을 하려고 그러는데 KBL 해보니까 미친 짓 같기도 하고요. 그죠?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